안녕하세요. 라디오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을 인터뷰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5월 12일 그리고 내일 5월 13일이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후보님들이 서류를 준비하느라 많이 바빴는데요. 오늘 내일 후보 등록하고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유세차도 돌아다니고 연설도 하시고 이럴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서울 시의원 후보를 좀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천 제1선거구입니다. 가산동, 독산 1, 2, 3, 4동을 지역구를 하고 있는 제1선거구인데요. 여기는 세 분이 지금 출마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성준 후보님, 그리고 국민의힘은 박창길 후보님, 그리고 무소속으로 조원 후보님 세 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3일 날까지 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더 추가할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레이드망에 걸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제1 서울시의원 제1선거구 김성준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후보 등록 하셨나요?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에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첫날이니까 어제까지 서류 정리하느라고 힘쓰셨죠. 네. 많은 분들이 어제 그것 때문에 막 이거 준비가 안 됐어요,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주민 여러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산동 독산 1, 2, 3, 4동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김성준입니다. 제 이름처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성준입니다. 이게 네. 성실함과 어떻게 연계되나요? 정성성자입니다. 아하, 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런 인터뷰의 좀 백미죠. 출마의 편, 출사표.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금천에 가장 필요한 시의원은 금천의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 예산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도록 금천의 영업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금천의 그동안의 그 정치 문화를 혁신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기분 좋은 변화를 한번 일으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고 굵게 네, 일단은 영업사원이 되겠다라고 네. 포부를 밝히셨고요. 정치 문화를 기억하겠다라는 네. 부분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선관위에 김성준 후보님이 어떤 분이 선관위에 등록하게 된 게 있습니다. 보기 좀 따지면 70년생입니다. 52세 벌써 70년 세대가 이제 50세가 되는 네. 된 거고 학력으로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석사과정 휴학 지금 2학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력으로는 딱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기상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대변인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함을 좀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렇게 명함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양력이 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없는 내용 한번 들어보면 일단은 전라남도 해남 출생이시고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전이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네. 근데 혹시 뭐 이렇게 양력 시간에 추가할 거 좀 있을까요? 제가 추가하려고 준비해왔던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네. 네네. 전남 해남에서 출생해서 네네. 광주광역시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부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고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사무국장을 그러면 한 2년간 하신 건 거죠? 네. 금천 지역이. 네,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2년 2년 만에. 네, 알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역할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요런 질문하고 바로 이제 공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최기상 국회의원님이 사실 그 총선에서 그때 사실 전략 선거 정말 며칠 남지 않고 전략 공천이 되면서 그때 같이 네. 이 지역에 같이 내려온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님이랑 같이 그래도 고교 동창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번에 또 이제 그 후보에서 이제 또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도 있고 좀 항의도 하셨던 그 단수 공천에서 네. 또 고교 동창의 를 그 공천하는 게 어디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위원장님께서 고교 동창을 공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충분히 비판과 비난이 네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네네.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갑자기 전략 공천이 된 게 아니고 네네. 최기상 국회의원님과 함께 네네. 보좌관과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지난 2년간 금천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네. 우리 보좌진과 일주일에 꼭 한나절씩은 운동화 신고 각 동을 분할해서 동네 구석구석을 공부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자산이 될 것 네네.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비판은 보좌진이 네네. 이번에 2명이나 출마한 데 대한 네네.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보좌진이 출마한 사례가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 전임이셨던 시의원, 뭐 구의원분들도 비서관 하시다가 네네. 출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네. 주민들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사전에 질문지 없었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긴장됩니다. 네. 아니 사실 최기상 교수님은 전에 판사셨고 그래서 네. 전략공천했는데 사실 요 연령대가 한창은 뭔가 자기 생업을 하시든가 이런 거 하실 나이인데 네. 어떻게 같이 여기를 사실 정치를 꿈꾸셨던 거 제가 아닌 걸로 알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같이 그 전략공천 했을 때 같이 생업을 좀 이렇게 뒤로 하시고 네. 그렇게 했던 그런 계기가 네.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미리 질문지를 죄송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님이 그 인재 영입 되시면서 네네네. 연락이 와서 저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반이었고 그때부터 35년간을 꾸준히 네네. 형제보다 더 자주 얼굴 보면서 인생사를 나누는 네네.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시작하게 됐고 네네. 사실은 최기상 국회의원님한테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꼭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정치에 관심은 없었지만 정치가 세상 살아가는데 네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둘 셋만 모여도 필요한 게 정치고 그다음에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세력과 네네.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치같이 중요한 게 바뀌려면 네네. 정치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네. 패배했을 때 네네. 제가 저희 집에서 새벽까지 둘이 얘기 나누면서 꼭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세상이 좀 바뀔 것 같다. 네네네. 이렇게 권유를 했었는데요. 인재 영입이 되면서 당신이 나한테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결심하려고 하니 당신이 꼭 도와줘야겠다. 네네. 그래서 저도 책임감도 있고 네네. 그래서 당연히 도와야지 했더니 그렇게 말고 전적으로 도와달라. 그러면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당연히 상의해서 내일까지 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아내는 당연히 내가 반대해도 할 거잖아. 최기상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할 거잖아. 네네. 그래서 저랑 같이 아내랑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네. 저 대신 일할 분을 구하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최기상을 돕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계기가 상당히 이게 사실 뭐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뭐 정치 브로커들도 많이 계세요. 제 네. 친구 정치 따라가지고 그런 분에 있어서 좀 그런 계기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게 궁금했고, 이것도 지금 문제 없는 왜냐하면 이게 그 출마해변에서 정치 문화를 개혁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러면 개혁하고 싶은 정치 문화가 어떤 건지에 대한 궁금이 좀 있어서 좀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2년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네. 하고 네. 최기상 의원의 보좌관을 하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민주당 당원들을 많이 뵙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금천은 재선, 삼선하는 국회의원이 꼭 나와야 된다. 네네. 그리고 기존의 선출직 의원님들을 많이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위원장님. 네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정당 민주화 차원에서 권리당원을 네. 모집해서 당원들 투표로 모집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후보를 네네. 선출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폐해가 현역들 네네. 그동안에 정치를 오래 해오셨던 분 음. 그리고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브로커라고 네네네. 불리울 수 있는 분들이
당원 모집을 편법 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고 거기에 의해서 후보가 좌우되는 네. 선출직 후보가 좌우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한번 금천구의 정치 네. 문화를 바꿔주는 거고 금천에서도 큰 인물이 좀 나와서 이번에는 재선 3선 국회의원도 나오고 나중에 더 큰 꿈을 꿀 수 네네. 있는 네. 금천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었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출마를 고민할 때도 국회의원과 네네. 구청장과 그다음에 선출직 의원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이제 공약으로 좀 넘어가서 일단 그 아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국내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동네를 돌게 하는데 현재 금천구를 네.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우리가 금천구에 지금 사실 24만의 금천 구민이 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금천구의 정책, 금천구의 방향 어느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금천구는 이제 서울시 25개구 중에 막내구로 그쵸. 네. 분구되면서 지금 재정 자립도는 중위권으로 도약을 네네네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산 지밸리의 영향이 큰 거고 거기에 이제 수반돼야 되는 교통, 교육, 주거 환경, 네네. 그다음에 저는 문화 예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도 중위권 이상의 네네.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금천구가 되도록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사실 이런 판단 속에서 이제 공약이 좀 만들어질 거잖아요. 네. 그렇게 중요한 것 속에서 그럼 공약으로 좀 대표적인 공약이 있으면 한 몇 네.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금천구의 가장 수건 사업인 네네. 공군 부대가 이전이 돼야 네. 그 중심부에 지금 가장 맹점이잖아요. 네네네. 공군 부대 이전을 최기상 국회의원님도 가장 역점을 두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 추진했던 네. 부분도 있고 이 연속성을 가지고 공군 부대를 이전하면서 그 금천이 찾아오고 싶은 금천이 되려면 지금은 이제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떠나시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교육 명품구를 한번 꿈꿔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이전 적지에 중학교 신설 또는 이전을 통해서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네. 교육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네. 그 교육 부분에서 중학교 신설 플러스 그다음에 스마트 스쿨 그래서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을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고교 학점제도 됐고 예. 그래서 금천구가 오히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동등한 교육만 받으면 대학 진학이 유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에 제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제 지역구가 이제 가산동 독산동인데 그 금천구는 남북 간의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동서 균형 발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번 계획됐었던 동서간 고속도로 시흥대로하고 독산로를 연결하는 네네네. 그래서 그 롯데캐슬 아파트 도로에서 연결할 수 있는 네네네. 그래서 도로가 간선도로가 연결이 돼야 동서간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최기찬 시의원님이 공약하셨던 경전철도 반드시 네네. 연장이 돼서 남곡선 연장이 돼서 동서간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을 이루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 지역구에는 지금 독산 2, 3, 4동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들이 네, 많이 맞죠. 있습니다. 그래서 LH 그 SH에서 임대주택 위주로 짓고 매입하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정주 기간이 짧아지고 원룸 위주 이런 부분이 금천구의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 부분의 주거 환경 정비도 시급한 정책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 독산동이 이렇게
사람 1인 가구 되게 많아요. 특히 맞습니다. 가산 옥상에 또 네. 1인 가구도 많고 그리고 사실 2, 3, 4동 같은 경우는 시흥동 같은 경우는 시흥동에서 4동, 5동, 3동 이렇게 있긴 하지만 네. 옥산동도 이런 저층 주거지 문제 짚은 것 같습니다. 이 공공부대 같은 경우는 사실 유성원 청장님도 이렇게 일부 존치해서 이렇게 네. 바꾸자 이런 얘기가 있다가 또 반대도 많이 하겠는데 네. 요거는 그러면은 일부 존치를 좀 하신 거 아니면 완전 이전을 좀 고민하시는 건가요? 저는 완전 이전이 꼭 추진돼야 아, 된다고 네네. 생각하고요. 아, 네네네. 물론 그 구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사실 네. 이게 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 네네.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사업이고 구청하고 국회의원하고 또 그 행정부하고 그래서 그 역할이 다 혼연일체가 돼서 이루어져야만 네네. 공군부대가 이전이 될 수 있고 작년에도 국방부하고 우리 국토위하고 국회의원실하고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완전 이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일부 존치도 최소화해서 저희가 국방부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서 하여튼 교육하고 사실 네. 지역 주거 사실 주거 개선, 동서균형 개선 발전. 이런 네. 거하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공군부대 여기 네. 사실 이게 가산 독산동 같은 경우는 되게 큰 같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거의 큰 독산동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네.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그런 부지기 때문에 좀 계획이 좀 알차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의원은 또 이게 지역도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시 전체 천만의 도시죠. 아, 천만이 네. 깨졌나? 하여튼 천만의 도시긴 한데 하여튼 이 서울시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제 서울시장과도 연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현직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뭐 작년 4월에 보선이 있었고 그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1년 정도 임기를 좀 채우고 다시 이제 재임으로 나오셨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제 시장님이 좀 운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서울시에 대한 좀 네. 좀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서울시에 대해서는 많이 알진 못하지만 네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1년 임기의 네네.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을 보면 전임 네.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 지우기, 네, 그래서 차별화 네. 여기에 너무 역점을 두셔서 네. 물론 정치인으로서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그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박원순 시장님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네네. 특히 이제 주민자치, 저희 금천구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 그렇죠. 예, 예. 모범 지역이거든요. 주민자치와 뭐 마을 공동체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삭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네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님이 1년 임기로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 선심성 네네. 정책, 예. 그다음에 토건 위주의 네네.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오세훈 시장에 잘하는 부분은 또 네.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좀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저 또한 시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네네. 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금천구에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네.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 순서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그 후보님, 김성진 네. 후보님만의 매력. 우리 사실 이렇게 명함 들으면 사람들이 잠깐 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김성준만의 매력 뭔가요? 장점. 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긴 한데요. 네, 네. 대답해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평가해 주시는 바에 의하면 네네. 신뢰감 가는 일단 그 외모, 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다. 아, 그리고 자부심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네네. 그 주변인들과의 관계, 음, 그래서 주변인들 평가에 의하면 일단 거짓 없는 신의를 네네. 뽑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뭐 거짓말은 잘 못하는 네네. 사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유의 친화력.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영업도 하고 네네. 뭐 임원 생활도 하면서 어쨌든 그 특유의 친화력이 시의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일즈맨으로서 금천구의 영업사원으로서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구 주민들 이제 가산 독산동, 독산 1, 2, 3, 4동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많은 고민 끝에 시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염원하시는 금천구에서도 재선 삼선 국회의원이 나오고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그동안 보좌관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고민했던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그 염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구청장, 선출직 시구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금천구가 돼서 그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금천구의 영업사원으로서 금천구의 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금보다 삶의 질이 나아지는 금천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김성준 서울시의원 후보입니다. 지금 가산 독산 1, 2, 3동의 제1선거구죠. 분께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9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6월 1일 이제 거의 한 20일 난적으로 남았는데요. 이제 사전 투표도 이제 있습니다. 사전 투표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 며칠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있으면 공고물도 올 것이고 이제 유세체가 돌면서 연설하는 것도 보실 거고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